지도 한번 볼까요? 커피가 얼마나 많은지. 땡기면 이렇게 많습니다. 이 지역에만. 이런 거 좀 가까워 보이네요. 거리를 한번 재보면 320m. 아니 이렇게 가깝게 내줘도 되는 거야? 한번 궁금해서 정보공개서를 찾아봤어요. 가맹점으로부터 300m를 상권에 따라서 뭐 상위 협의하에 정하는데 이제 그 300m 안에서 이 커피숍만 있을까요? 그 300m 안에 다른 M사도 있고 B사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자영업시장이 포화도되어 있지만 매출을 올리는 거에 또 한계점을 만들고 있는 부분인 거죠. 네, 맥형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창업의 시장을 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해를 좀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물론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땐 대략 열에 한 명은 돈 잘 법니다. 모두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영업시장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지만 모두가 부정적이진 않아요. 열에 한 명은 돈을 정말 잘 벌고요. 열에 한두 명은 그럭저럭 법니다. 나머지 6, 7명은 내가 왜 자영업했지? 약간 멘붕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저는 비단 우리나라만 유독 더 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좀 제도를 강화해서 이 자영업 시장에 들어오는 자영업자들 깐깐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프랜차이즈 회사 가맹 사업하는 거 깐깐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장을 규제하여 억지로 좁혀나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요 너무 안 태어나요. 이런 시장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유독 인구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이 자영업 정책이 잘못됐어요. 우리 자영업자들 부채 얼마나 커요. 자영업자 22년 기준으로 부채가 1000조래요. 1000조. 이 1000조라는 금액 1인당으로 계산하잖아요. 1억 8천만 원이래요. 다 1억 8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돈을 빌려주냐고요. 힘들어도 좀 극복할 수 있는 지혜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버릇없이 막 떠먹여줘요.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도 캐나다도 구독자분이 계셔서 다녀왔지만 사업자 내는데요 임대료가 비싼데 6개월 규제가 많다는 거죠. 소방에 대한 점검, 뭐 환경에 대한 인허가, 심지어 자격증 뭐 이런 것까지 봐요. 얼마나 깐깐하게 해요? 빨리 해야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렌트 프리 줄까요? 내가 임대료 내는 거죠. 이렇게 진입장벽이 높아요. 하지만 한 번 하면 잘 돼요. 오래 가요. 코로나 때 다 배달했잖아요. 가장 큰 수혜주가 커피숍이었어요. 커피 창업 얼마나 많이 했어요. 왜? 빨리 배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묶음 배달을 통해서 배달료를 낮추어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 시켜놓고서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심지어 음식 조리하는 것보다 간소해서 훨씬 빨리 배송이 돼요. 그러면서 커피 시장들이 커졌죠. 커지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로드샵으로 생존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가로 해요. 저가. 이 시장이 그렇습니다. 저가 시장이 프랜차이즈가 팔로우를 늘리기 좋아요. 왜? 소비자들이 열광하고 달려드니까. 근데요 예비 점주님들, 창업하는 자영업자들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때 이거를 계산할지 몰라요. 손익을 따져볼지 몰라요. 여기 사람 많네 하고 계약한다니까요. 저는 이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기사 보면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다 치킨집 한대요. 맞아요. 정년퇴직하고 할 거 없으면 다 치킨집 했어요. 치킨집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창업비가 적으니까. 얼마 전에 편의점 영상 찍은 거하고 똑같아요. 창업비가 적잖아요. 진입장벽이 더 낮아요. 소자본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창업비가 저렴하면 그 시장에 사람들이 쏠림이 엄청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쏠림이 생긴 시장 과연 건강하게 오래 생존할 수 있을까요? 보시면은 우리나라 숙박 음식업 연차별 생존율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집 강아지는 15년 살고요. 우리는 죽을 것 같으면 병원 가면 살려놓고 죽을 것 같으면 병원 가면 살려놓고 이러면서 막 100살을 살아버려요. 근데 우리 브랜드는요 이렇게 5년밖에 못 살아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엔 누가 돈 버냐면 프랜차이즈 회사만 돈 벌어요. 왜? 대장주니까. 끌고 다녔으니까. 저는 이제 자영업자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쉽게 시작하지 마세요. 이 시장은 정말 포화예요. 아이템별로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10명 중에 1명. 근데 먹고 난 단물을 재탕해서 먹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2-3명. 그게 이제 양도양수로 한 케이스죠. 나머지는요 말 그대로 제대로 팔지도 못해서 권리도 못 받아. 남들이 다 시장을 점유해서 인기가 없는데 이쯤 들어가면 되겠지 하고 들어와. 주식시장이나 뭐 전 요즘에 창업시장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창업시장이 더 힘들고 더 위험해요. 이거 진짜 코인시장 같아요.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주식의 명언처럼 창업도 마찬가지로 무릎이 어딘지 어깨가 어딘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돈이 되면은 되니까 못 팔고 이제 생겨나는 브랜드는 믿을 수 없으니까 또 시작도 못 해요. 그러면은 이미 끝에 갔을 때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나오는 이게 이제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자, 커피숍의 치킨 게임, 출혈 경쟁의 패점 급등, 전국 가맹점 3만 개 육박, 치킨 가맹점보다 200개 많대요. 이 분석을 하나도 안 해요. 이 주변에 경쟁 점포가 몇 개가 되고 내가 이 경쟁 점포 안에 나의 수요 고객은 얼마나 되고 경쟁 점포의 예상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내가 이 고정비를 인건비를 견디고 얼마 정도 남을 수 있고 이거 원금에서 얼마만큼에 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세세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하겠냐고요. 2022년도 기준으로 가맹점 수가 29,500개, 2013년 처음으로 치킨 가맹점이 29,300개를 넘었는데요. 2013년 기준 치킨집이 22,529개, 커피 가맹점이 8,456개에 3배 가깝게 많았으나 이후 커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10년도 안 돼서 이제 순위가 바뀐 거죠. 한 집 건너서 치킨집이 보인다는 말은 옛말이에요. 이제는 지금은 한 집 건너 커피숍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커피가 얼마나 많은지 땡기면 이렇게 많습니다. 이 지역에만 이런 거 좀 가까워 보이네요. 거리를 한번 재보면 320m. 아니 이렇게 가깝게 내줘도 되는 거야? 한번 궁금해서 정보 공개서를 찾아봤어요. 가맹점으로부터 300m를 상권에 따라서 뭐 상위 협의하에 정하는데 이제 그 300m 안에서 이 커피숍만 있을까요? 그 300m 안에 다른 M사도 있고 B사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자영업 시장이 포화도 되어 있지만 매출을 올리는 거에 또 한계점을 만들고 있는 부분인 거죠. 커피 시장이 이렇게 저가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서 변하는지 한번 제가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마케팅에 STP 전략이 있어요. S는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T는 타겟팅, P는 포지셔닝. 세그멘테이션은 세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역을 세분화할 수 있죠. 뭐 경기도냐, 서울이냐, 전라도에 살 거냐. 타겟은 뭐 고객층이 될 수도 있고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셔닝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경쟁력입니다. 경쟁력. 그리고 뭐 가치, 이와 같은 전략의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경쟁력 가치를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가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크기입니다. 규모. 규모는 매장의 크기가 될 수 있고 음식의 양이 될 수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서로 저렴하게 커피들이 나왔어요. 근데 새로 신규로 진입하는 친구들은요, 슬림한 애가 있으면 그 친구보다 더 슬림하게 전략을 짜고 유통 구조를 막 조정을 해가지고서는 비용을 낮추고 해가지고 더 슬림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요, 기존에 슬림하게 전략을 세웠던 브랜드는 다이어트가 안 돼요. 일례로 할머니가 있는 그 브랜드, 여기 같은 경우는요 300cc 맥주를 과거에 2,200원에 팔았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3,300원이에요. 그리고 500cc 기준으로 이게 아마 3,300원 정도 됐어요. 하지만 지금 4,500원이에요. 물가도 올랐죠. 유통에 대한 비용도 올랐죠.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으니까는 금액을 계속 올리게 됩니다. 올리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매장들은 올리는 건 쉬워요. 하지만 낮추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있는 거에서 낮추면은 본사 자체도 출혈이 생기니까. 근데요, 새로 들어오는 브랜드, 예를 들어 뭐 최근에 생맥주를요 300cc를 1,900원에 팔아요. 간판에 1,900원 맥주 딱 이렇게 써 있어요. 말 그대로 처음 시작했을 때 가격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브랜드의 포지션을 애매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저가 브랜드였는데 더 초저가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저가 브랜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워낙 저가로 서로 시장 파이를 키우면서 굳건하게 고가 정책을 쓰면서 갔지만 그 사이에 라는 커피가 포지션이 애매해졌어요. 크기가 작은 매장도 아니고 큰 매장도 아니고 거기에 가격이 정말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포지션이 애매해지는 겁니다. 이 애매하면은 사람들이 이용 안 합니다. 이거 시장의 논리예요. 보세요. 시장은요 고가 아니면 저가예요. 중가 없어요. 이게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게 대형 아니면은 소형이에요. 매장의 규모가요. 이 규모는 임대료가 높으면 규모가 크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비용이기 때문에 소형 매장일수록요 작고 간결하게 보여줘야 돼요. 탕후루 가게 탕후루 팔지 뭐 떡볶이 팝니까? 튀김 팝니까? 집중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컨텐츠가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큰 매장일수록 오래 머무를 수 있게 편안하고 다양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메뉴 구성도 좀 다양하고 또 편안한 의탁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게
대형 점포의 역할이고 경쟁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와 같은 포지션을 통해서 경쟁을 하는데, 태어날 때는 나는 소형 점포 저가로 전략을 세웠어요. 근데 더 저렴한 브랜드가 들어오면서 나의 포지션이 중가로 넘어가는 애매함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결국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위한 진짜 올바른 제도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힘듭니까? 물어보면은 카드 수수료가 높대요. 그럼 카드 수수료 뭐 1%, 0. 몇 프로 막 이러는데 이거 조금 낮춰줍니다. 그리고요, 장사가 안 된대요. 보면은 주변에 대형마트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대형마트를 영업시간을 막 규제를 해버립니다. 정부에서. 중요한 거는요, 정작 300m 안에 너무 많은 동종 업종들이 들어와 있어요. 구조적으로 진입장벽을 높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못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에서 계속 매출이 오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는 수익을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살림살이가 나아지냐고요? 안 나아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1년 이상 직영점 운영 경험 없으면 가맹사업 참여금지? 이거 혜택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정부 관계자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든 편법으로 정보공개서 사서 바꾼다니까요? 저는요, 이 프랜차이즈 시장 허가제 도입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제도 개선을 안 해주고서는 뭐 카드 수수료 낮춰주고, 은행 이자 보존해주고, 뭐 대출금 빌려주고, 대출 이자가 높으니까는 캐시백으로 뭐 얼마 돌려주고, 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정책을 펴는 사람들, 저의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전 수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20년을 자영업을 하고 있고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고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규제가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열심히 한 사람한테 더 빛나는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호주도 그 지역에 위원회가 있대요. 예를 들어 탕후루가 들어온다. 그 위원회를 열어서 이 가게가 여기에 들어와도 됩니까?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들어와도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허가제를 통해서 정보공개서요, 그냥 서류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실사 조사합니다. 1년 동안 한 곳인지 진짜 가서 봐야죠. 가서 보고선 재무제표 보세요. 1년 동안 하면서 재무제표 건전성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춰져 있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면밀하게 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도록 해야지, 개나 소나 다 프랜차이즈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브랜드 만들어서 안 되면 저거 만들고, 저거 만들어서 안 되면 저거 만들고, 매출은 또 엄청 뻥튀기 하고, 그게 되겠냐고요. 이렇게 저가 파는데 초저가 나오고 저가 나오고 막 이 시장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난립해가지고 그 매출을 찍으면 얼마나 찍겠습니까? 화난 거예요, 화난 거. 이 시장은요, 우리 스스로 못 만들어가요. 이게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만듭니다. 분명히 허가제를 만들면 우리 경제를 축소시키는 거다, 줄이는 거다, 뭐 자본주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요, 어느 정도 줄여도 됩니다. 지금 다이어트 할 때예요. 자영업자들 인구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산업하는 사람 무분별하게 사업하는 거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게 시장의 범위를 풀어주고선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만들어줘야죠. 물론 훌륭한 브랜드 만들어서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로 만들고 남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시장에 영업할 수 있는 범위마저도 축소하고 수많은 브랜드 난립해가지고 그 안에서 진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연한 꿈을 꾸고 상상을 하면서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